어린이들도 재미있게 듣는 제일 쉬운 삼국지. 45. 관우를 치료한 화타. 그날 밤 관우는 상류의 수문을 열어서 계곡을 범람하게 했습니다. 도망쳐라. 강물이 쏟아져 내려온다. 우금과 방덕의 병사들은 대부분 늘어난 강물에 휩쓸려 버리고 말았지요. 게다가 사방에서 관우의 병사들이 포위해오자 우금은 관우에게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방덕은 달랐습니다. 단 한 명이 남더라도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다. 방덕은 이 배에서 저 배로 뛰어다니며 관우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때 관우의 부하장수 주창이 뗏목을 타고 와 방덕이 타고 있는 배와 부딪혔습니다. 그 충격으로 방덕은 물에 빠지고 말았죠. 주창은 물속으로 뛰어들어가 수영을 못해 가라앉고 있던 방덕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이렇게 관우는 우금군의 대부분을 수장시키고 적장 우금을 붙잡고 방덕의 목을 베는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에 번성을 지키던 조이는 불안해졌습니다. 연이은 비로 인해 성안이 모두 물에 잠긴 데다가 관우가 대승을 하고 번성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성을 버리고 도망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참모인 만총의 조언에 따라 끝까지 번성에서 항전하기로 결정하였죠. 관우가 도착해서 번성 근처로 가 항복을 권하였지만 조이는 수백 명의 궁사들에게 화살을 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살 하나가 관우의 오른팔에 박혔습니다. 관평은 급히 관우를 진영으로 후퇴시키고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화살촉에 독이 발라져 있어 관우의 상처는 새파랗게 변하고 심하게 부어올랐습니다. 수시간 내에 관우는 팔을 움직일 수조차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관평은 관우가 걱정되어 사방으로 명의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화타라는 의사가 관우를 찾아왔습니다. 신이 내린 명의라 불리는 화타님께서 찾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관평은 얼른 화타를 관우가 있는 곳으로 모셨습니다. 관우는 팔을 움직일 수 없어 책 쌓인 마량과 함께 바둑을 두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관우의 상처를 살핀 화타가 말했습니다. 화살의 독이 이미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갈갓을 찍고 속살을 째서 뼛속까지 파고든 독을 긁어낸 후 약을 발라야 합니다. 다만 이렇게 치료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 장군께서 참아내실지는. 이에 관우가 바둑을 두며 답했습니다. 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깟 고통 따위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선생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지요. 관우의 말에 화타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화타는 천천히 상처가 난 살갗을 칼로 도려냈습니다. 독이 퍼진 살갗을 가르자 하얀 뼈가 드러났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은 모두 눈을 가리고 얼굴을 돌렸지만 관우는 여전히 술잔을 들고서 마량과 바둑을 두었습니다. 화타가 칼로 관우의 뼈를 긁어 파고든 독을 긁어냈습니다. 하지만 관우는 여전히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바둑을 두었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화타가 말했어요. 수많은 사람을 치료했지만 장군처럼 참는 분은 처음 봅니다. 관우가 화타에게 큰 재물을 주겠다고 하였지만 화타는 거절한 뒤 상처에 바르는 약만 남겨둔 채 관우의 진영을 떠났습니다. 관우가 우금의 군대를 모두 수장시켰다는 소식은 조조에게도 들어갔습니다. 이에 조조군의 책사 사마이가 계책을 내어놓았습니다. 손권을 구슬려 형주를 협공하신다면 번성의 위기는 자연히 없어질 것입니다. 조조도 사마이의 생각과 같아 바로 오나라의 형주를 함께 공격하자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받은 오나라의 신하들은 조조와 유비 중 어느 쪽 편을 들어야 할지 양쪽으로 나뉘어 싸웠습니다. 이때 대장군 여몽이 말했습니다. 주공, 지금은 장강의 험한 지형을 이용해 먼저 형주를 차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형주만 차지한다면 이후 다시 위나라를 쳐서 영토를 넓힐 수 있습니다. 손권은 여몽의 말을 받아들여서 여몽에게 관우가 잠시 비워둔 형주성을 공격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관우는 오나라가 형주를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형주 주변의 언덕마다 봉화대를 세워 수상한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여몽은 형주를 공격하지 못하고 시름시름 병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여몽에게 육손이라는 장수가 찾아왔습니다.
장군, 관우가 형주의 수비를 열심히 하는 까닭은 대장군인 장군님께서 형주 근처에 이곳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군님께서 병이 난 척하고 무명의 장수에게 장군의 직책을 대신하게 한다면 관우는 금방 해이해질 것입니다. 육손의 계책을 들은 영웅은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군요. 관우의 결점이 있다면 바로 그 오만방자함이 될 것입니다. 다음 편에고 육손과 여몽이 관우의 방심을 유도하고 있네요. 형주성을 비워두고 번성을 공격하고 있는 관우. 그리고 그 관우를 견제하기 위해 조조와 손권이 손을 잡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과연 관우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